경기도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경기도청 정문앞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5월 걸상을 설치했다. 14일 도청 앞에서 열린 제막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희중 대주교,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등 5월 걸상위원회 공동대표, 인권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40년이 지났지만 광주의 5월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여전히 살아있다.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민들이 맡긴 총칼로 이 나라의 주권자들을 국가의 주체들을 살상했다며 형식은 달라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고 언제든지 광주의 5월 같은 상황은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역사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응보의 목적도 있겠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의 효과도 크다라며 경기도에서 5월 걸상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께서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고 또 힘들 때 잠시 쉬어가면서 40년 전 광주의 5월 민중항쟁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장소가 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중 5월 걸상위원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해서 시행한 재난기본소득은 이웃과 함께라는 5.18 정신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5월 걸상을 설치해서 경기도민과 광주 정신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5월 걸상 설치가 전국 지방단체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세화 공동대표는 불의에 항쟁하고 핍박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공감하는 대동정신이 광주 5월 정신의 내용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5월 걸상 조형물에 담겨 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5월 걸상은 누구나 앉아 모두가 기억해야 할 숭고한 희생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시대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의자 형태로 만들었다. 기존의 추모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광주라는 지역적 한계와 1980년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국화, 현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경기도 청정문 도민쉼터에 설치된 5월 걸상은 가로 220cm, 세로 170cm 크기의 석조 조형물이다. 광주 5.18과 관련해 가장 인상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담 협백의 작품으로 5.18 정신을 미술적으로 표현한 행진이란 판화 작품과 걸상을 연결했다.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의 민주열사 묘역 입구에 설치된 5월 걸상은 이승수 화가의 작품이다. 마석 모란공원은 전태일, 박종철, 문익환 등 숱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영면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5월 걸상은 2018년 부산과 목포에 2019년 서울 명동성당 앞에 설치됐으며 이번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4번째, 5번째 작품이 동시에 조성됐다. 다음은 소방 헬멧 핸즈프리 무선송 수신 장치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소방관이 현장 출동 시 양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헬멧으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소방 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 수신 장치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장 소방관을 위해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개발 중인 소방 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 수신 장치는 소방대원의 휴대용 무전기와 연동해 별도의 조작 없이 음성인식만으로 무선 통신이 가능한 장치다. 지난 2월 기술 개발이 완료됐으며 현재 수원소방서 등 경기도 내 3개 소방서 소방대원들에게 배부해 시범 운영 중이다. 도는 소방 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 수신 장치에 적용된 정보통신 기술 중 소음이 많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우수한 통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잡음 제거 기술과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관련 기술을 활용한 무선 통신 장비 보급 분야 등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시범 운영 결과 소방대원들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성능을 보완하고 상용화 가능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6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과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다. 도 관계자는 해당 장치는 응급 상황에서 헬멧으로 무선 통신을 하며 양손 작업이 가능해 긴급한 현장에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특허 등록이 마무리되는 대로 완벽한 제품 완성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자율주행 데이터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서 수집되는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공공에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에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자율주행 데이터가 선정된 데 따른 조치로 오는 6월부터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자율주행 데이터 개방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누구나 공공데이터 포털 및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포털에 접속하면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수집되는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별도의 데이터 가공 처리 없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 연말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가 공공에 개방될 예정으로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입문용 경기도 미래성장 정책과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는 작년 개소 이후 건강하고 발전적인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센터는 앞으로도 경기도의 선진화된 자율주행 기술 및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자율주행 분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5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출범했다.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개발과 스타트업의 실증 테스트 및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의 세계적인 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